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 끝없이 이어진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전설로만 들어볼 수 있었던 마법사 에밀리오가 살고 있었지요. 에밀리오는 어린 시절부터 숲에서 자란 터라 숲의 모든 나무와 동식물들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는 마음씨 좋은 마법사였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마을의 장로는 에밀리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다른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에밀리오가 산다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처음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와 젊은이들은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에밀리오의 도움에 대한 희망을 안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며칠에 걸쳐 걷던 중 그들은 드디어 에밀리오의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은 나무와 덩굴로 장식되어 있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지요. 에밀리오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로는 마을의 어려운 상황과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오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다가오는 날들을 위해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숲의 비밀스러운 연못에서 그는 한 가지 매직 벌레를 꺼냈습니다. 이 벌레는 비를 불러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 능력을 발휘하려면 숲의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가 그곳에서 벌레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에밀리오는 젊은이 중에서도 가장 용감한 자를 뽑아 나무 꼭대기로 오르게 했습니다. 젊은이는 처음엔 두려웠지만 마법사의 선량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내어 나무를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숲의 높고 거대한 나무 꼭대기에 다다르자 젊은이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숲의 경치를 마주했습니다. 젊은이는 그곳에서 벌레를 놓아주었고 순간 하늘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고 거친 구름들이 몰려오며 기다렸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비는 마을로 흘러내려 가뭄으로 갈라진 땅을 적시고 농작물에도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기쁨에 차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장로와 젊은이들은 에밀리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에밀리오는 미소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과 자연의 조화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과 에밀리오의 마법 덕분에 계속 번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순간마다 에밀리오를 기억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마법의 힘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렇듯 프랑스 마을과 숲의 작은 마법사 에밀리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지며 잊혀지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벨 에가강 근처에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는 항상 모험을 꿈꿨습니다. 그의 방에는 세계 지도와 다양한 모험의 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마을의 장터를 구경하러 나갔는데 그곳에서 신비한 노인의 물건을 파는 작은 가판대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피에르에게 다가와 작고 낡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 책은 바로 마법의 루브르 대모험이라고 적힌 오래된 동화책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책에 매료되어 집으로 돌아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 이야기에서는 한 소년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숨겨진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통해 신비한 세계로의 모험을 떠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그 이야기에 깊이 빠져 잠들었고 꿈속에서 자신이 바로 그 소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피에르는 마법의 루브르를 찾아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파리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는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꿈에서 본 것과 같은 숨겨진 입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에르는 박물관의 고대 조각품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부신 빛이 그를 감싸 안았고 피에르는 마법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들이 살아 움직이는 신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림 속 인물들이 피에르를 반겨주었고 조각상들은 노랫소리를 냈습니다. 피에르는 모나리자와 대화를 나누고 날개를 가진 승리의 여신을 따라 하늘을 날며 이 마법의 나라를 탐험했습니다. 그 모험은 피에르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것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와 놀라운 풍경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자기가 마법의 세계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이 세계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피에르에게 마법의 열쇠를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열쇠는
이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다양한 도전과 퍼즐을 해결하며 열쇠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한때 놓친 마법의 순간을 되찾았습니다. 피에르는 열쇠를 사용해 현실 세계로 돌아왔고 이 모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모험이 아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는 친구들에게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의 눈에는 마법과 같은 빛이 여전히 넘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벨 에가강 근처에 작은 소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에르는 진정한 꿈을 찾아 나서고 그 꿈은 언제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프로른 시골에는 뱅센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했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특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죠. 마을의 중심에는 비베르라는 이름의 작은 제빵소가 있었습니다. 비베르는 마을에서 가장 맛 좋은 빵을 만들기로 유명했고 그의 바게트는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죠. 비베르의 바게트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비베르는 매일 새벽 친구이자 마법사인 아델린의 도움을 받아 특별한 효모를 사용했습니다. 이 효모는 아델린이 마법의 정원에서 만든 마법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이 바게트를 먹으면 누구든지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소원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했으며 자연의 질서를 어겨선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행자 레오폴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곳에 며칠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비베르의 빵집 소문을 들은 레오폴드는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빵집에 들어선 순간 레오폴드는 마법의 기운을 느꼈고 금세 제빵사 비베르와 아델린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레오폴드에게 특별한 바게트의 힘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레오폴드는 그 바게트를 집에 가져가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별빛 가득한 하늘을 보며 속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레오폴드는 놀랍게도 주변에서 여러 여행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행은 마법의 바게트 덕분에 더욱 신나고 의미 있는 모험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넘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여행하게 되며 어디서나 비베르의 빵 맛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레오폴드는 다시 뱅센 마을로 돌아왔고 제빵사와 마법사 친구에게 그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비베르와 아델린은 레오폴드가 꺼내놓는 재미있는 모험 이야기들에 미소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레오폴드는 느꼈습니다. 모든 모험과 발견 속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은 바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들과 얽힌 작은 기적들이었다는 것을. 이후로도 마을의 비밀은 여전히 지켜졌고 뱅센은 날마다 여행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뤄낸 작은 소원들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작은 마을 뱅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을 조화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성한 숲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숲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르네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네는 탐험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모험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르네는 마을의 오래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한 권의 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황금 플루트의 전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은 황금 플루트에 대한 전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플루트를 연주하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플루트는 숲 깊은 곳 마법의 산 정상에 숨겨져 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르네의 모험심은 이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친구인 소피와 마리아는 그의 용기를 응원하며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친구는 배낭을 챙기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신비로운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나비, 말을 할 줄 아는 늙은 올빼미, 그리고 다리마저 꽃으로 뒤덮인 길을 본 것입니다. 올빼미는 그들에게 조언을 주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올빼미의 도움으로 세 친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웅장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세 친구는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우정을 더욱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험난한 길을 오르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신전이 하나 있었고 신전의 중앙에는 황금 플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르네는 조심스럽게 플루트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 떨림과 설렘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플루트를 입에 대고 부드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밝은 빛이 신전 안을 가득 채우고 천하를 울리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세상은 더욱 밝은 빛깔을 띠게 되었고 그 소리는 멀리 떨어진 마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볼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르네와 친구들은 작은 영웅으로 대접받았고 황금 플루트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플루트는 세상의 슬픔을 잊게 해주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르네는 그 누구보다도 값진 모험을 했다는 자부심을 품고 마을에서 오래도록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친구 소피와 마리아는 항상 르네의 곁에서 그의 믿음직스러운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는 언제나 서로를 잊지 않으며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